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약선본초학 2 제8강 약재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부자, 헛개나무 씨와 조리대, 주격, 행인, 그리고 용안육, 대추, 하수 이렇게 7가지의 약재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재료 공부,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66편을 4차례 공부를 하고, 약재료에 지금 10번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우리 약재료 편도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자 조이대 주기업 행인, 용안육, 대추, 화수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게 빨리 잠식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또 집단 감염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뭐 우리가 늘 짐작을 해왔었던 부분이지만 이러한 사태는 이제 계속 이제 발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약으로 백신을 개발을 해서 또 약으로 이제 그걸 대처를 하고 또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병이 발병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병이 걸리지 않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걸린 병도 없이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 다음에 될지 이제 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약선 본추학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런 폐에 그리고 폐에 좋고 전체적인 면역에 좋은 그러한 식재료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이제 헛개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개나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구자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지구자는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종과 변비, 소변불이증이나 주독을 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헛개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나무 밑에 이제 술단지를 놓고 술 익어가기를 기다려 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헛개나무 밑에다가 술단지를 놔두면 술이 다 맹물로 변해버린다는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이제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에 주독을 푸는 그런 기름들을 도와주겠는데 한편으로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헛개나무가 간에 독성 물질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좀 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헛개나무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지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만수과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닭을 닮았다, 닭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개과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 신수본초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질이 일단
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헛개나무 그 씨앗이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헛개나무 씨앗이거든요. 이제 이 씨앗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제 과병이 따로 있죠. 그리고 지금 아래 이 부분은 이제 헛개나무가 열리기 전에 이제 꽃의 상태입니다. 꽃의 상태고, 이게 상당히 이제 모양이 예쁘게 잘 빠져나와 있는데, 이 헛개나무 이 과병 속에 이제 까만 이제 씨앗이 제법 큰 까만 씨앗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과병까지 포함해서 쓰기도 하고, 씨앗까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뭐 그 온대지방에서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 같은 경우도 거의 잘 자라는 것들 뭐한 10m 이상까지 이제 자라기도 합니다. 사실 상당히 큰 나무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헛개나무 씨라든지 헛개나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다 100%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헛개나무 같은 경우, 헛개나무 씨는 우리가 식재료 부위로 봤을 때 이제 바로 이 과육에 해당되는 씨앗에 해당되는 열매와 씨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부분은 양지에서 잘 자라요. 양지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열매와 이제 뿌리도 쓰고, 꽃도 이파리도 줄기와 가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성질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성질은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수입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산에도 많고, 평야와 고산지 거의 그 평야 속에서 평야에서 많이들 요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는 아니고 산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산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헛개나무의 효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헛개나무는 이제 평하면서 신맛과 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파리 같은 경우는 약간 쓰고, 그리고 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달콤하고 향기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둥글레보다 조금 이제 향은 약하긴 하지만은 이 다려보게 되면 약간 붉은색 기운이 띄면서 좀 달콤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드시기에도 차로 끓여서 드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헛개나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대사를 이제 촉진하죠. 이렇게 수액대사를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종을 몰아내고, 변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독을 풀어주는 역할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수액대사 수종을 없애고 변비와 주독을 이제 풀어주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지는데, 나아가서 이제 이게 그 혈압을 낮춰주는데도 혈압을 낮추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 주독을 푼다는 이야기는 이제 간에 도움을 이제 준다는 이야기고, 소변 분리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절영과 복령, 택사, 춘피, 이 참 중나무 껍질하고 같이 쓰게 되면 수종, 즉 절영이나 복령이나 이 택사들이 이제 이뇨작용들, 이 수액대사작용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뇨작용,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이제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 헛개나무 씨앗하고 같이 쓰게 되면 이제 수종의 효과가 이제 좋겠다. 차양하고 같이 쓰면은 이제 술독을 발생하는 여러 증상에
이제 환으로 만들어서 소금물로 먹게 되는 이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약선에서 봤을 때는 선지해장국, 이렇게 선지해장국, 그다음에 저심폐 지구자탕, 돼지의 심장과 폐와 함께 지구자를 같이 쓰는 거죠. 돼지 심장 한 구, 폐 한 구, 그 다음에 지구자, 사탕수수를 집어넣고 탕을 끓여서 먹으면 과음으로 인해서 토해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해장국에도 이 어깨나무 씨앗을 넣게 되어지면 이것도 역시 주독을 푸는데 비위의 손상을 줄이고 그다음 주독을 이제 풀어주는데 그리고 심혈관의 수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그 식료 자료를 참고로 했을 때 봤을 때 본초 습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헛개나무 씨를 향해서 갈증을 멈추게 하고 번열을 없애며 횡격막 위에 열을 제거한다. 그래서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그 효능은 이제 꿀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남본초에 의하게 되면 반신불수 증상이나 풍수으로 인한 마비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술에 넣어서 먹으면 금맥을 잘 통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어린이의 감적에 좋고 위를 튼튼하게 하고 비장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헛개나무 씨를 이제 지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구자 같은 경우는 번열, 구갈, 구토, 대소변 이런 불이들 그리고 전신마비, 류머티즘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헛개나무의 뿌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헛개나무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로와 토열을 이제 해결하고 류머티즘으로 인한 이제 근골통, 이제 관절통 같은 경우죠. 이런 부분에 헛개나무 이제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겠다. 그리고 이그 헛개나무의 나무의 이제 껍질입니다. 껍질. 그런데 지금 위의 그림으로는 이제 통나무 자체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무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껍질. 껍질 같은 경우는 활혈 작용과 그리고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헛개나무 이 전체를 가지고 탕을 끓여서 즙을 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헛개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나오는 즙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즙 같은 경우는 이제 환부에 이제 발라서 끓여서 환부에 바르는 그리고 환부를 이제 씻는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액취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지구자 이파리 같은 경우는 좀 쓴맛이 있긴 하지만 좀 달달한 맛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약효상으로서는 사산으로 인해서 태아가 나오지 않을 때 지구자 이파리 14개를 술이나 물 각각 한 잔에 8분이 되게 복용한다. 달에서 복용한다. 그게 되어지면 이제 구토를 멈추게 하고 또한 주독을 풀어주는 작용도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리대 잎이 되겠습니다.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그냥 녹색인 이런 것과 하얀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렇게 누워있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조리대도 늘 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꽃도 피는 경우죠. 그래서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 증상에 그리고 화농성 편도선 염증, 급성 이 요도염, 그리고 이 방광염, 각종 암증에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독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이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조리대 잎은 요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약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그림에 이런 모양, 요즘은 조경하는데도 이 모양새도 예쁘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리대 잎으로 이제 좀 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몸이 차가운 사람 같은 경우는 조리대 잎을 구태여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차가운데 더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지에서 많이 자라기도 하고 음지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산 같은 경우에 타다 보면은 이제 큰 소나무 밑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양지에 있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양지에서 자란 경우가 조금 더 차갑겠죠. 그리고 음지에서 자라는 조리대 잎은 양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좀 그래서 시원한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한이지만, 이렇게 차가운 성질이지만 안 지워집니까? 양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좀 크게 써볼게요. 양지에 있는 부분은 한 성질이겠죠. 한한 성질이다. 그러나 음지에 있는 경우는 이제 시원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원한 성질. 차가운 성질.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내산으로도 충분하고, 주로 이제 산이 그 낮은 산도 있지만은 고산지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산 중간 정도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주기엽 같은 경우는 조리된 잎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 잎을 사용을 하고 줄기 가지도 사용해도 되죠. 꽃이 나오게 되면 꽃을 써도 되겠고요. 열매와 뿌리도 역시 나쁜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뿌리가 되어진다는 뿌리는 이제 이 지하부에 특화하기 때문에 지하부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제 온화한 성질,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겠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따뜻한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을 하겠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대는 이제 성질이 앞에는 또 차갑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또 시원하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늘 속에 있는 것은 이제 시원할 것이고 햇빛에 나와 있는 것은 차가운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혈액에 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토열이나 각혈, 하열, 코피 이런 출혈 증상이 적합하고 폐용으로 인해서 농액을 토하거나 환원성 편도선염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요도염, 방광염,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한 각종 암증에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데 이제 주요하게 사용한다. 열을 내리고 출혈을 멈추게 하고 해독하고 그 다음에 종기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조리대의 성질은 이제 차서 비위가 허약하든지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부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리대가 뭐 항암이 좋다고 하니까 막 먹는다. 이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토열이 좋다 하니까 차로 드신다든지 뭐 죽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기보다 열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이렇게 좋지만 열이 없는 경우를 한다면 구태여 조리대의 이렇게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리대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여기 보셨을 때 음지와 양지에 따라서 약간의 성질의 차이가 보여진다고 했죠. 그러나 이 조리대 같은 경우도 여름철 이런 상황과 겨울철의 상황을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의 조리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푸르름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지상 부위가 굉장히 추운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조리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따뜻하지 않고는 얼어버린다든지 이제 이게 생명이 단절되겠죠. 그런데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뿌리가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어서 따뜻한 성질을 오히려 이파리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서 뿌리는 이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철에 이렇게 봄철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 지상 부위는 이제 차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조리대 잎 같은 경우는 그 야생에서 이제 키우는 것이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심어서 이제 키워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잎은 차로 마시기 좋고 항암 작용이 뛰어나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게 되면 조리대 잎의 이 다당체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또한 간장의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진다 해서 암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름에 채취한 이런 그 조리대잎보다는 겨울에 채취한 이파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양에 그 상응하는 그 적용 능력, 사용 방법들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조리대가 차갑거나 이제 시원하다고 하니까 조리대 잎이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식물들도 보게 되어지면 그 겨울에 그 추위를 매서오는 한파를 견뎌내면서도 그 푸르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매서운 한파와 조화와 균형을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파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따뜻한 기온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겹은 열이 나고 이제 갈증이 나는 증상이나 진액을 만들어서 위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심화로 인해서 입안이 허는 증상이나 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때는 이 주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겹은 이 성질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주겹과 대나무만 먹고 사는 이 팬더 같은 경우는 얘는 차가운 동물일까요? 따뜻한 동물일까요? 뜨거운 동물일까요? 참, 이 차가운 동물이라고 한다면, 속이 차갑다고 한다면 이 대나무 이파리를 소화해낸다. 이것만 먹고 산다. 더더군다나 대나무의 그 응집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응집력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화해내면서 먹고 산다 하게 되면 소화력이 대단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그 팬더 친구는 당연히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겠다. 따뜻한 몸 자체가 기질적으로 따뜻할 것이다. 뜨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가 겨울잠이 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곰들은 다 겨울잠을 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주겹을 해결을 한다. 차가운 성질의 이런 주겹을 문제없이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질이 따뜻할 것이다. 따뜻하지 않으면 이것만 먹고 살 수가 없겠죠. 요즘은 이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품들도 나오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주겹으로 이제 청주를 만든 주겹 청주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이 술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술을 마시면 이제 속이 이제 뜨거워질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이런 그 놀이, 여기는 아마 담양의 중록원의 사진인 것 같아요. 담양 중록원 쪽에. 그리고 요즘 이제 일본 쪽의 여행지도 보면은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일본이 훨씬 더 많긴 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대나무 꽃입니다. 뭐 한간에 뭐 100년 만에 한번 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60년 만에 핀다고 이야기하는,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핀 데도 있다. 뭐 이건 그래, 이런 꽃을 보면 이제 행운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짜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60년마다 100년마다 핀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겹은 이제 담주겹, 담중미, 뭐 토맥동이라고도 하고 임죽죽이라고도, 임하죽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맛이 있죠. 그리고 또 향 자체가 대나무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주겹도 주겹이지만 이 대나무 자체도 한번 크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싶어요. 대나무 부분에도. 왜 그러냐면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이게 죽순으로 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딱딱한 그 부분에 이 마디마디들이 있잖아요. 마디마디가 있는 것은 물관을 통해서 물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물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 중간에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한번 멈춰서 다시 또 올라가게 하고 하는 이 중간에 매듭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매듭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으로 보면 또 이제 관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관절에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이렇게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죽순이나 대나무 이 줄기 이 부분들도 식용화하는 이런 것을 한번 고려는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연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부위는 이제 이게 대나무 주겹이기 때문에 이파리 부분입니다. 이파리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줄기와 가지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열매와 뿌리도 역시 이제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주로 이제 채취하는 시기로 보면 봄에 죽순을 채취를 하고 여름에 이파리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이제 줄기와 가지를 이제 채취를 할 수도 있죠. 겨울철에도 이파리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이파리와 이제 봄철 이파리의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그래서 봄철의 이파리 같은 경우는 좀 차갑겠다. 그러나 겨울철의 이파리의 상황은 따뜻한 상황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봄과 겨울의 차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다 한번 제가 좀 써볼게요. 봄에는 이제 시원하다, 차갑다라고 하죠. 차가운 성질입니다. 봄에는 차가운 성질. 그러나 겨울철에는 이제 따뜻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니 그냥 뜨거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바람을 이기면서 자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이제 뜨겁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무엇보다 이 바람을 많이 탑니다. 이 주기업이. 그래서 대나무에서 바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그리고 양지에서 많이 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국내산 요즘 이제 그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제 주겸을 좀 9번을 이제 그 태워가지고 주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대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 각종 미네랄 성분들은 자관 이 성장을 촉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저 먼 곳에서 저 아래서부터 저 먼 곳에까지 그 기운을 전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말초혈관까지도 그 기운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도 이제 해봅니다. 자 주겹을 보면은 주겹은 열을 내리고 그다음에 소화작용과 그다음에 가슴의 답답한 증상을 풀어주고 진액을 만들고 이뇨작용을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질 때 성질이 차고 단맛이 있는데 심장경으로 들어가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나고 갈증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진액을 만들어서 유액을 보충하고 또 그 유액을 보충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심화로 인해서 심장의 열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입안이 허는 증상을 치료하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을 데리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석고와 지모와 현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고요. 목통과 생지황을 쓰게 되면 심화로 인해서 오는 입안의 창상을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현삼과 연자심, 연교를 쓰게 되어지면 온병열이 이제 심포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할 때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죽엽주를 담근다든지 죽엽죽을 만들게 되어지면 역시 예를 들면서 죽엽이 가지고 있는 효능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죽엽 석고죽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석고는 그 생석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용석고요, 공업용 석고가 아니고, 그래서 죽엽과 석고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건조 종합증이라든지 인후가 건조한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명의볼록에 의하게 되면 가슴에 담열이 있어서 기운이 위로 올라와 기침이 나오는 증상에도 죽엽과 함께 쓰면 좋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약품 화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죽엽은 맑은 향이 심장을 이제 투과해서 열을 내리고 또 그 갈증을 없애고 흉중에 있는 담열을 없애고 그 번갈증 그리고 기침과 같은 경우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구시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구시는 행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질은 평하고 해소천식, 해수천식, 변비, 기침과 천식이라든지 변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탕을 끓여서 그 물을 이제 이용하는 이제 방법도 되겠고, 평상시 때는 이제 이 씨앗도 씨앗이지만 이 살구 자체의 과육이 바로 이 기침과 천식, 변비에도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씨앗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 살구 같은 경우도 호흡기 계통이 잘 안 좋다라고 생각되고 변비의 증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살구도 참 좋은 거다. 물론 일반적인 과일들의 과육들은 다 진액을 만들어내고 폐를 촉촉이 적시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합니다. 살구씨는 이제 유독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살구식은 이제 감행인과 고행인으로 이렇게, 감행인은 좀 달달한 행인인 것 같고 고행인은 좀 쓴 행인. 그래서 씨앗도 좀 달달한 행인은 아몬드 같은 이제 그 행인이고, 그 다음에 쓴 행인은 지금 말 그대로 행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구씨 같은 경우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몬드와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냥 아몬드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질은 일단 평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살구씨 같은 경우는 이 양지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의 이제 씨앗이 되겠죠. 씨앗. 성질은 평합니다. 살구씨 같은 경우는 폐장과 대장으로 들어가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천식을 멈추게 합니다. 장을 윤택하게 하고 변비를 풀어주는 변비를 없애게 해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의 그 원초학적인 효능으로는 오래된 병으로 체력이 허약해져서 기침이 생기거나 폐가 건조해서 가래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침과 천식에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오래된 이제 지병이 있어서 오래된 병으로 해서 체력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비장과 폐장이 약화해서 습담이 많은 환자에게 적합하다. 습담이. 그리고 또한 장이 건조해서 변비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구시하고 양고기, 폐에 익신하는 폐를 보호하면서 신장을 이롭게 하는 천식에 효과가 있고 기관지염에도 폐심병에도 효과가 있다. 오래된 병을 앓게 되어지게 되면 음기도 허해지지만 양기도 같이 허해지거든요. 그래서 양기와 음기와 기호와 이런 부분이 같이 허해져 있는, 그래서 기도 우결되어지고 오열도 생기게 되어지고 담습도 뭉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제 기침, 폐건조증, 천식, 변비증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이런 양고기도 괜찮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쓰면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우유와 그 행인을 같이 행인 가루를 우유와 같이 섞어서 팩 같은 경우에도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개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쓰게 되면 복통이나 복장이 일어난다. 행인은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행인으로 우리가 약선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이제 행인 배숙이나 행인 국화차, 행인 접해죽, 행인 이자죽이 있겠는데 행인 배숙 같은 경우는 행인과 배를 함께 끓여서 마시게 되어지면 폐가 건조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행인 국화차 같은 경우는 행인과 국화를 차로 끓여서 마시게 되면 풍열 두통이나 간열 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 그리고 음허 양항의 증상이나 화열 편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중풍과 감기 증상의 효과가 있다. 행인과 그리고 돼지 폐, 이 쌀을 같이 써서 죽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가래가 많이 나오면서 기침을 하거나 천식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행인 이자죽은 행인과 그리고 소자, 그 다음에 내복자, 쌀, 이 소엽으로 죽을 끓여서 먹으면 급작스러운 천식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여기 소자는 이제 자소자, 그냥 소자, 들깨 씨앗을 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초 수부에 보면은 이제 사충작용이 있다. 그리고 인후를 편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인후에 나는 중창을 없애준다. 진주낭 약성부에 보면 피해를 내리고 상초의 풍열과 행경막의 기가 음림하는 역류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장을 윤택하게 하고 변비를 해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본초경에 의하게 되어지면 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인후에 가래가 끓는 소리가 있을 경우에 또 인후를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장사약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를 잘 통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아래로 기침을 멈추게 한다. 본초 변독에 의하면 기를 아래로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가래를 삭힌다. 해서
이제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꽃을 보게 되면 그 행인 같은 경우는 이 행인 이 살구꽃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분홍색 빛을 띈다 이거죠. 겉에는 이제 하얀색을 띠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폐에 관련된 기침, 그리고 붉은색의 심장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살구는 또 색깔은 어떻습니까? 살구는 또 노란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노란색을 띠고 있고 그 안에 씨는 겉은 붉은색 거의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노란 흰색을 또 이렇게 띠고 있는 것을 색깔로 보게 되더라도 폐와 어혈과 그 다음에 그 변비와 관련된 효능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한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육은 용의 눈을 가지고 있다. 눈처럼 생겨 있는 과육을 용한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한육은 성질이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나는 것인데 성질이 이제 따뜻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한육은 빈혈이나 노인성 기혈부족, 산후체력저하, 영양불량, 신경쇠약, 불면증, 건망증, 기억력 감퇴, 심장신경관능증이나 심황, 심계,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험제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달달해서 먹기도 편합니다. 먹기도 편하죠. 이제 원래 이제 껍질이 이제 안 익어 있었던 상태에서 껍질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모양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익으면 그 표면이 이제 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보게 되면 거의 반투명한 이런 그 젤리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껍질을 까보게 되면 이 젤리 같은 하얀색 반투명한 것이 달달한데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껍질을 씨앗을 딱 감싸면서 좀 검정색 같이 보여요.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씨앗 자체가 새카매요. 새카하고 이 과육은 위에 하얀 그 씨앗을 싸고 있는 막처럼 생겼는데 씨앗이 10분의 9 정도, 9 이상이죠. 10분의 9 이상. 한 20분의 18 정도는 씨앗이고 그 껍질을 그 씨앗의 껍질을 싸고 있는 이 부분이 까무잡잡해지는데 이건 이제 완전 익어질 때 이 반투명했었던 이것이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용한육을 약재로 이제 구입할 때는 이런 까만색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어지는 거죠. 용한육이. 그래서 용한육은 우리가 약선 그 레시피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개원으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지로 해서 아시아 여지, 아여지, 그다음에 익지로도, 밀비로도, 여지노로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여러분들이 개원으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부분으로는 이 용한육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용한육. 그렇죠?
가장 많이 불려지기는 이 용안육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개원, 그 다음에 여지, 아여지, 그 다음에 익지, 밀비, 그 다음에 여지노,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맛은 달달하니 먹을만해.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린이들 약선을 하거나 노인 약선들을 할 때 소화기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의 보험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속이 차가운 사람들도 바로 이 용안육이 따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러처럼 생겼다.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안육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진 않아요. 용안육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남방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양지 바른 곳에서 이제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햇빛이 난 곳에 자라기 때문에 이제 성질이 차가워야 되는데 이, 방금 익었었던 상태로 봤을 때 방금 익었었던 상태로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이런 상황으로는 이미 발효의 어느 정도 과정이 겪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도 연근 같은 경우도 이제 성질이 차가웠다가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연근 같은 경우 차가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익히면 이제 따뜻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안육 같은 경우도 원래는 뜨거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이제 그 발효시키는 과정, 익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그 막 안에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된 거죠.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따뜻한 성질이 되어져서 소화에도 더 좋은 상황으로 이제 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용환육은 이제 그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보혈작용과 안심작용, 그다음에 익지작용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초적인 그 효능을 보게 되면 빈혈이나 노인성 기혈 부족, 산후 체력 저하, 그다음에 영양 불량인 사람에게 적합하고 심장과 비장이 모두 허약해서 나타나는 신경쇠약이나 불면증, 건망증, 기억력 감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신경관능증이라든지 심황, 심계,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봄철 약선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겨울철 약선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쓸 수가 있고 노인들에게도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달달하니 쓴맛도 전혀 없고 그래서 좋죠. 연자육하고 같이 쓰게 되어지면 아무 맛이 없는 이 연자육에 좀 달달한 감을 더 넣어서 신경쓰약이나 심황, 심장 쪽에도 좋고 산조인을 하게 되면 불면증 환자에게 좋습니다. 세항삼과 이 구기자를 같이 쓰면 기혈과 보혈작용을 이제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게 이제 좀 끈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체 내에 담화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담습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이제 안 됩니다. 완전히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용환육은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몸에 염증이 있거나 종기 등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지 당뇨병 환자에게도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식물성 이 당성분 같은 경우는 뭐 적절히 잘만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 종류로. 그리고 이제 용환육을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원죽이라고 해서 개원죽 아까 용환육을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개원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용환육 20개 수삼 삽쌀을 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쌀을 죽을 쓰게 되면 노이나 병우 체력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좋은 약성이 됩니다. 개원하고 그 다음에 닭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개원개로 해서 닭 한 마리 용환육 50g 써서 쪄서 먹게 되어지면 기혈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이 연자과 개원을 같이 쓰는 개원 연자탕, 용환육과 연자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심혈을 보호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원 조육 감실탕, 용환육하고 조육은 대추, 감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용환육하고 대추하고 감실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기혈을 모두 보한다. 개원 익심고, 용환육하고 당기하고 먼지하고 천문동, 오미자, 대추, 상심, 홍남 열매죠. 흑임자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건데 흑임자를 제어하는 재료를 물에 붓고서 3분 정도 끓여서 걸쭉한 상태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흑임자를 볶아서 마지막에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 심혈이 부족한 사람에게 좋은 약성이 된다. 용환육에 대해서 신농본초경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오래 먹으면 혼백이 강해지고 총명하게 되며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고 신명과 통한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참 좋겠죠. 노인 약선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초구진에 보게 되면 용환의 기미는 따뜻하고 달며 대추와 비슷하다. 단맛이 강하다. 계보 본초에는 비장으로 들어가며 익지 능력이 있다.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남 본초에 의학이 되어지면 전남 본초에 보게 되면 양열 안신작용이 있다. 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지력을 강하게 하고 땀을 수렴하고 소화를 돕고 비장을 돕는다. 신농본초경에 보게 되면 이 용환육은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현대 연구에 의해서도 용환육의 유효성분이 신경조직과 뇌조직에 영향을 공급해서 대뇌 피질 기능을 조절하고 건망증이나 불면증을 개선시키고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이제 우리 대조라고도 하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심황이나 가슴이 이제 심장이 이제 번거로움이죠. 뭐 황홀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 불면증과 신경쇠약, 그 다음에 히스테리,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기능 향상, 알러지, 기관지천식, 알러지 비염, 두드러기 같은데도 대추는 효과를 발휘하죠. 대죠.
그리고 이게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추, 그냥 생대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추, 이제 익은 대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대추는 이제 홍조라고도 뭐 이야기하고, 마른 대추는 이제 간조, 이제 검은색 대추는 흑조, 그다음에 몽밀이라고도 하고 미조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빼내고 이제 활용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 여기에 호도를 같이 넣어서 익지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익지 기능을. 그래서 지력을 증강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면 그쪽을 고려해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추의 분초학적인 접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이제 보중 익기, 중초를 보하고 기를 이롭게 하죠. 그다음에 보혈 작용이 있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죠. 그래서 효능을 보게 되면, 위가 허약하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비장이 허약하여 변이 묽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혈이 부족하고 영양불량인 사람에게도 좋다. 심장이 심히 어지럽고 마음이 심히 어지럽고 불면증, 신경쇠약, 히스테리, 빈혈, 백혈구 감소증, 천설판 감소증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고, 만성 간경화 환자나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면역 기능에 이제 문란 증상을 잡아주고, 알러지 증상과 기관지 천식, 알러지 비염, 피 부드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맥과 감초, 인삼, 만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소맥과 감초를 같이 쓰면 이제 부인들의 히스테리에 효과가 있고요. 만삼과 인삼을 쓰게 되면 기혈 부족에 효과가 있습니다. 황기와 샐러드의 차원에서 볼 때, 황기와 같이 쓰게 되면 기를 보충하는 부분이 더 강해지고, 샐러리와 함께 쓰게 되면 혈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우유와 구기자와 함께 쓰게 되면 보혈작용과 비를 튼튼하게 하고, 잉어와 함께 쓰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보혈작용 강화하고 수족 부종을 효과가 있다. 잉어 자체가 이 수종을 이뇨작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밤과 자스로는 보험작용, 특히 신장에 관련된 보험작용을 더 효과를 발휘하고요. 식초와 대파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감기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게 방개나 해파리, 메기, 그다음에 대파와 함께 같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방개와 해파리나 메기와 함께 같이 쓰게 되면 약효가 서로 상반돼서 열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메기 속에 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대추의 생리활성 물질과 결합해서 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몸을 보한다고 생각해서 뭐 메기와 해파리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추를 집어넣는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이 대파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명본초에 보게 되어지면 대파와 대추는 같이 먹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오장에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대파의 맵고 열성이 있는 이 부분이 화를 돋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주의사항으로 보게 되어지면
담습이 성한 사람이나 복부가 창만한 사람, 만성 습진이 있는 사람, 비만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사람이나 급성 황달성 간염으로 이제 수별이 많은 사람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죽 맛있죠? 대추죽이 맛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습이 심한 사람, 비만인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이제 적게 먹거나 먹지 않는 게 좋고, 당뇨가 있는 사람도 역시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대추 인삼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혈작용과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겠다. 대추 황기죽 같은 경우는 기혈을 보호하고 또 저혈압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샐러리탕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에도 좋고요. 대추 만삼 개원탕 같은 경우는 대추와 만삼하고 용안육을 넣어서 끓이면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고 익기작용과 양혈작용이 있다. 기운을 보충하고 기운을 이롭게 하고 혈을 보충하는 고혈작용이 있겠다. 신동본초경에 의하면은 대추는 중초를 안정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영이별록에 의하면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서 힘이 강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대추는 간장에서 백단백을 합성하는 기능을 촉진시키고 이 백단백과 구단백을 조정하는 작용이 있어서 만성 간염 간경화 환자가 자주 먹으면 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타 약물이 간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강하는 작용도 있고 심장 기능을 도움이 되죠. 그리고 흔히들 한약을 많이 먹으면 간을 손상시킨다, 간독을 해당시킨다 그래서 양의 처방을 하거나 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역 관련 질병들을 하게 될 때는 한약을 같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이 대추는 이 간장을 보호하는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양약을 먹으면서 위장약을 상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약을 먹으면서 이 대추를 같이 쓰면은 간을 보호하는데 특성이 강한 그런 한방약 같은 경우는 대추를 같이 쓰는 것도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재에서 특히 이제 보호하는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는 걸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추들을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추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양주에서 500살 먹은 이 대추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양주에 500살 먹은 대추가 이제 보온으로 옮겨져서 여생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대추나무의 수명이 대단하죠. 500년. 아주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하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수오로 인해 가지고 약재 파동이 한번 진위 여부를 놓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수오는 이제 적수오입니다. 백수오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백수오보다 적수오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오히려 백수오보다는 그 적수오를 하수오로 인정을 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이 적수오가 훨씬 더 쉬워요.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뭐 대단한, 이것도 역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꽃도 이렇게 이 맛을 보면 약간 씁쓸하니 그러면서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이파리는 하트 형태를 지니지만 약간 길라주고 한 하트, 그 뜻이 하트 모양 가지고 있죠. 하수원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듯이 이 다리나 허리에 힘이 없고 심계, 실면, 불임증, 그리고 냉대야, 변비,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만성 간염,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수원은 이제 그 사용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달리 쓰기도 하는데, 예, 이게 뿌리를 우리는 이제 하수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뿌리를 이렇게 하수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교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등은 그 하수호의 하수호 줄기를 이제 교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등. 지정이라고도 하고, 화상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황하오근이라고도, 소독근이라고도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생긴 모양 자체가. 비교적 빨리 자라는 편입니다. 좋은 비옥한 땅 같은 데서는. 그런 이제 맛은 이제 고구마 맛 같이 그런 맛이에요. 하수는 담백하고 약간 쓰고 답니다. 그래서 쪄서 먹으면 좀 그 고구마 같은 맛이 나요. 간과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간과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능적인 부분으로는 간신하고 정혈을 이롭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하고 변비를 해결하면서 창독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보관신, 익정혈, 오두발을 하고요. 오수발. 그 다음에 변비를 해결하고 창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중노년의 간장과 신장 부족으로 인해서 눈이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나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되거나 빠지고 조로 현상이 있을 때 적합하고, 혈액이 허약하여서 나타나는 심계 증상, 실면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여성들의 불임증이나 냉대야에 치료도 있고, 변비나 창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만성 간염,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만성 질환 현대 노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정콩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면 하수호의 정렬을 보하는 작용이 강해지고요. 가물치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정열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 몸의 부종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고, 오골계와 함께 같이 쓰면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활혈작용과 심리 조절하는 기능이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정콩, 가물치, 오골계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의미를 지니게 했습니다. 뭐하고 같이 쓴다고요? 이렇게 검정콩과 가물치와 오골계. 그러나 이제 이 선지나 마늘이나 무나 대파 이런 것은 이제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 선지와 같이 쓰게 되면 약성이 맞지 않아서
동체 섭취해서는 안 되고, 마늘과 같이 쓰면 마늘의 이 강한 살균 작용과 발산 작용이 하수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와 같이 쓰게 되면 무는 이 약성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하수에 부하는 이 작용이 이제 무의 순기작용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 몸을 오히려 상하게 하게 되죠. 대파와 같이 쓰게 되면 약효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양고기에 쓰게 되면 하수오의 약효가 저하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수오는 이제 이 뿌리를 하수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뿌리 같은 경우는 강장작용과 강장작용, 그다음에 완하약작용, 그다음에 고관작용, 익신작용, 양혈작용, 거풍작용이 있고, 또 간, 신장의 음휴작용, 간과 신의 음을 보하는 작용이죠. 그 모발의 조백 기능과 빈혈로 인한 현운이나 요술허약이라든지 금골산통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자궁출혈이라든지 붕대라든지 만성학질, 만성하리, 만성간염, 나리역, 장풍, 치질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중노년에는 드셔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야교 등은 입이 달린 덩쿨을 여름과 가을에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입이 떨어진 다음에 덩쿨만 베어가지고 가는 가지와 남은 잎을 버리고 70cm 정도를 잘라서 묶어서 햇빛에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가슴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풍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불면이나 폐병이나 가한작용과 혈어증상, 그 다음에 신체의 통통을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강장작용이 들어서 원래 야교 등이 밤에 교접을 하는 데 효과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옹자나 나력이나 풍창이나 개선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수 이파리 같은 경우도 창종이라든지 이제 이 개선 같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선한 잎을 종양에 이제 붙이거나 그 달인 물 같은 경우를 쓰게 되어지면 이런 종양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대변이 묽거나 담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하시고요. 하수로 이제 효과를 더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이제 하수오 술을, 하수오 오골계탕, 하수오 죽, 하수오 소고기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이 검정콩으로 같이 쓰는 부분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오골구에 같이 쓰는 게 좋고, 같이 쓰면 안 되는 건 이제 선지나 마늘, 무, 대파,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양고기 같이 쓰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수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일화자 본초에 의하게 되면 맛이 달고 오래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복부에 오래된 숙지를 치료하고 모든 냉기가 나는 이 장풍을 치료한다. 본초 강목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혈액을 보호해서 간에 유익하고 신장에 유익한다. 보관신하고 익정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까맣게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보약이고, 또 성질이 차지 않으며 건조하지 않고 생지황이라든 지황과 천문동과 같은 효능들을 발휘한다. 그리고 현대 임상 연구에 의하게 되면 하수오 끓인 물을
처음에는 혈당을 높이지만 나중에는 낮추는 효능이 있고, 혈세포의 생성과 발육을 촉진하는 작용과 섬유단백을 용이하는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동맥경화 환자들의 혈전을 감소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하수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구기자, 조리대, 죽엽, 행인, 용환육, 대추, 하수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보셨어요. 이 하수오를 보셨고, 그 다음에 대추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용환육을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살구시, 행인, 그 다음에 죽엽, 조리대잎, 조리대잎을 보셨고, 이렇게 헛개나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셨었던 약재료들을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